이번에 교과서 읽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항상 학생들이 이 목차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근데 이 목차를, 이 목차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목차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이 이 목차를 통해서 카테고리화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하위 개념으로 쪼개지거든요. 이런 쪼개지는 개념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네들이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이 개념들이 얘를 A라고 정해볼게요. 얘를 B라고 정해볼게요. 얘를 C라고 정해볼게요. 그럼 킬러일 때는 선지를 가지고 이 A와 B와 C를 합쳐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런 작업들, 이 목차를 통해서 이 카테고리가 생각이 안 나면 이 지식이 중부낭방으로 놀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응집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지식이 막 흩어져 있어서 이 4번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차라는 부분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내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하위 개념으로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일단 변화는 어떠한 현재 사물이나 현상이 바뀐다라는 소리죠. 이 변화라는 어휘는 알고 있는데 이 교류라는 어휘를 자세하게 모를 거예요. 그냥 감으로 좀 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교류는 정확한 뜻이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류라는 거는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인다는 소리예요. 근원이 달라? 그럼 물줄기가 서로 합쳐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교류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문화나 사상이 서로 통합된다는 소리예요. 문화나 사상이 통합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교류를 통해서 어쨌든 문화와 사상이 서로 통합된다. 근원이 다른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난다라는 건 그럼 나라와 나라끼리 문화와 사상이 합쳐지는 걸 의미하는 건가? 이런 어휘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내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역사회의 교류와 변화. 그럼 문화와 사상이 서로 합쳐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4파트에선 이런 내용을 배우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1번 챕터를 보면은 몽골 제국의 문화와 교류. 그럼 몽골 제국은 다른 나라와 뭔가 문화를 서로 합쳤다는 소리가 될 거고,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의 변화. 교류가 일어남으로써 나라 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인가? 그리고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지역 질서의 변화. 결론은 이 말도 지금 교류를 통해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그럼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니까 세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가? 그다음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유럽 지역 질서의 변화. 그렇다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다 통합하는 건 교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보면은 지금 교류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3챕터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암기와 이해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이제 교과서 읽기를 하면서 외울 거는 외우고 이해할 건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라는 건 공부하기 전에 목차와 어휘를 공부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몽골 제국의 문화와 교류인데 이런 거에 많아도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징기스탄 뜨드디어 땅을 넓히자. 이 통행증으로 역참에서 편하게 쉴 수 있지. 통행증, 그다음 뜻, 땅을 더 넓히자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침범했다는 소리, 침략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통행증이 있다라는 건 다른 나라들끼리 뭐가 있었다라는 거? 교류가 생겨났다라는 거구나.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류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교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럼 역참에서 편하게 쉴 수 있지. 역참은 내가 어디를 가면서 쉬는 공간이 되겠죠. 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한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럼 얘는 징기즈칸이 될 거예요.
이제 몽골 제국의 문화와 교류에 대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북방민족과 송이 성장하다. 북방민족과 송이 성장하다.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민족과 그럼 북방민족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북방민족과 송이 성장하다. 그럼 북방민족은 개념 체계가 뭐 대상이 몇 개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의문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북방민족의 성장. 10세기 초 거란이 야율라 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요를 건국하였다. 요는 만리장성 남쪽의 농경지대인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이후 고대 19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 송과 대립하는 원인이 되었다. 아, 송과 대립을 한 나라는 요 나라겠구나. 한편 11세기에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서하를 건국하였다. 서하는 비달길을 통한 동서무역의 이익을 장악하여 번역을 누렸다. 그럼 비단길을 통한다라는 말은 교류했다는 소리예요. 교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락에서 보이는 건 요나라, 송나라, 그다음 서하예요. 그러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지도를 파악을 해보면 요나라 여기 있고요, 서하가 여기 있고요, 송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송과 대립하는 원인이 됐다라는 나라는 지금 요나라죠. 위치상 보면은 요나라와 송나라는 여기를 주변으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아, 요와 송은 위치를 통해서 너네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럼 서하도 여기 있죠. 그럼 서하를 통해서도 얘네 지금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싸우려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의문점으로 내가 찍어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때린다라는 건 내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을 진짜 많이 줍니다. 이게 설령 틀린 개념이어도 고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교과서를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을 해가면서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그게 만약 틀리면 지우면 됩니다. 그다음 요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은 12세기 초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세웠다. 그럼 여기 여진이 있죠. 그럼 여진은 금을 세웠어요.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대요. 그럼 송과 금은 서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얘가 없어질 거예요. 그 송도 공격하여 수도 카이 곧 이어 송도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하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그럼 여기서 곧 이어 송도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고 하북 지방을 차지했다. 이 말뜻은 누가요?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죠. 근데 곧 이어 송도 공격했다라는 건 주어가 누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여진, 즉 금나라가 생략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짜보면 둘이 합체해서 요를 공격을 했으나 여진이 여기 있는 카이펑 다시 송을 공격해서 그럼 여진이 이렇게 차지를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송은 카이펑이 수도였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남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진한테 밀려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남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지금 이 구조를 내가 이 말뜻을 듣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에서 13세기 전반까지 북방민족이 오란 군사력을 바탕으로 송을 압박하였다. 요와 서화, 금의 군주는 모두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한자를 바탕으로 문자를 제정하는 등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우리가 포인트는 지금 이 말기를 들고 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해 건국과 변천이야. 자, 조광유는 파이펑을 수도로 송을 세우고 당 멸망 이후 계속된 중국의 홍을남을 수습하였다. 태조는 절도사의 권한을 빼앗고 문신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하였다.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다 이렇게 네모를 쳐놓는 거죠. 아울러 과거제를 개혁하고 재산권을 축소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근데 이제 그러나가 떴다라는 건 문치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치주의 정책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요, 서하 등이 송을 압박하였다. 아까 그 지도 보셨죠? 북방민족의 성장에서. 그래서 여기도 지도가 하나 있는데 보고 할게요.
지금 금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글귀를 통해서 이 지도를 먼저 우리가 유출을 해본 거예요. 아까 북방민족에서. 그럼 금이 여기 있었죠. 원래 금 이렇게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그 여기에 여진이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가 있었죠. 그럼 지금 이 말뜻을 하면 요와 서하 등이 송을 압박했다는 건 요와 서하와 요가 송을 이렇게 카이펑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압박을 해 들어왔던 거죠. 송은 요에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했고 서하에게도 많은 물자를 제공하고 화친을 맺었다. 결론은 압박을 하니까 송은 이 말뜻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송은 뭐를 채택했기 때문에 문치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국방력이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나라들한테 계속 화친을 맺고 조공을 할 수밖에 없다. 흐름이에요. 문치주의로 인해 나타난 이 외부 상황이라고요. 그다음 이 평화로 대가로 북한민족에 지불하는 물자, 국방비 등이 증가하면서 송의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 송의 재정 악화도 결론은 문치주의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죠. 이에 신종은 왕한성을 중용하여 민생 안정과 부국 양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이후 국력이 더욱 쇠약한 송은 금의 침략으로 화북을 빼앗기고 수도를 옮겼다. 결론은 이 말뜻은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말뜻은 아까 여기 있었던 여진이 처음에 여기 송이었죠. 둘이 합체해서 누구를 멸망시켜? 요를 없앴죠. 요를 없앤 상태에서 다시 여진이 금으로 나라를 고치고 여기 카이펑이 있었죠. 송의 수도예요. 카이펑이 있었던 이 수도 금나라가 공격을 해서 여기 있는 화북 지방을 차지하면서 송나라가 내려갔죠. 송나라가 이렇게 내려가서 결론은 남송으로 바뀌는구나. 지금 이 말뜻은 다 그 뜻이에요. 결론은 이 문치주의도 내가 외운 암기로 표시를 해놨는데 송나라 하면 문치주의를 떠올려서 이 문치주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건 국방력이 약해져.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요나라나 서하한테 압박을 받아. 근데 이제 여진이 성장하죠. 여진이 금나라로 바꾸고 누구랑 손을 잡아요? 송나라라 손을 잡고 요나라를 없애버리죠. 근데 다시 여진이 오래 여진이 다시 송을 쳐서 카이펑 송의 수도를 함락을 하고 화북 지방을 차지하니까 송나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지도상 밀려 내려가죠.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을 때 문해력이 좋다라는 건 이런 흐름이 내 머릿속에 잡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역사가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송의 경제와 해상 교육의 발전. 아까 우리가 첫 단원에서 읽어왔을 때 송의 경제와 해상 교육이 발전했다는 건 교류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자, 송대 강남 지방에서 새로운 농지 개간 방법이 개발되어 경지 면적이 크게 일어났으며 재배 기간이 짧은 벼가 도입이 되고 모내기업이 보편화되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도자기와 비단차, 제철 등 수공업도 활발해졌다. 농업과 수공업 발달을 바탕으로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각지의 도시와 시장이 들어섰다. 공장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교자 등 지표가 출현하여 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 지금 요 단락까지인데 요 단락도 외울 게 없어요. 왜 외울 게 없냐면 중국의 강남 지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강남 지방은 지금 중국 오늘날로 보면 그 상하이 지역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중국이 있으면 이 밑에 우리나라가 붙어 있죠. 그럼 이쪽 지방은 이제 상하이 쪽이 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쪽 지방은 이제 강남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이 되게 물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그럼 물과 날씨가 풍부하니까 결론은 농작이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리학적인 위치를 보라는 거예요. 지리학적인 위치. 그러면 결론은 농지가 개간이 됨으로써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이게 강남 지방에서의 역할이에요. 농업이 올라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때요? 살만해지겠죠. 살만해지니까 모두 활발해져. 수공업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공업 그러면 농업과 수공업이 활발해지니까 이제 거래를 해야겠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 제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거래를 하자. 그럼 뭐가 활성화돼요? 시장이나 도시가 활성이 돼요.
시장과 도시가 있어서 물건을 거래해야 되니까. 그럼 시장과 도시에서 거래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도시화 시장이 일어났고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상업이 발전하죠. 그러면 농지개간으로 농업이 발달했으니까 수공업, 비단차, 제철 이런 찍어내는 것들 이런 게 수공업들이 발달을 하고 수공업들이 발달을 하니까 상업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해서 시장과 거래를 해야 되니까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고 시장과 도시에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폐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락이 끝났어요, 이걸로. 아, 그러면 교류 때문에 이렇게 농업, 수공업, 그다음 상업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경제 발전은 송대에서 바다에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해상 무역은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건 역시 교류예요. 교류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교류를 왜 하겠어? 안에서 뭐가 풍부해지니까 농업, 수공업, 상업이 풍부해지니까 밖에서도 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밖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니까 이걸 탈 운송 수단인 뭐가 발달한다? 조선업이 발달하겠죠. 조선업. 그래서 여기 조선술과 향해술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은 도자기, 비단, 동전들 엉크선을 타고 나침판을 이용하여 인도양까지 그래서 이 나침판이라는 건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향해술이라 그러죠. 해상 교육이 발달해서 송정부는 이게 시박사를 설치해야 세금과 무역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했다. 이 시박사의 개념은 세금과 무역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걸 시박사라고 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거를 봐야 돼요.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가 있었으면 여기 서하가 있었죠. 여기가 요가 있었어요. 여기 여진이 있었고 여기 송이 있었죠. 결론은 이 서하, 용, 여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송나라는 하이펑을 중심으로 문치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었다. 흐름이에요. 문치주의를 선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군사력이 약해졌다.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누구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방민족의 침략을 받는다. 그럼 북방민족 대략 여기서 교과서에서 설명한 건 서하와 묘였어요. 그래서 뭐 했다? 화친을 맺고 뭐 곡물이나 뭐 이런 거 바쳤죠. 뭐 특산품 같은 걸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나라와 누가 손을 잡고 여진이 손을 잡고 누구를 먼저 깐다? 요 나라를 깐다. 그러면 요 나라가 없어지죠. 여진이 뭘로 바뀐다? 여진은 금으로 고치면서 누구를 다시 깐다? 송을 까면서 송이 어디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화북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남송으로 변천하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 화북지방에 있는 강남지방, 그러니까 송나라였을 때 얘기하죠. 그럼 경제 상황을 보면 이때 지리학적인 위치로 이런 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물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뭐가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한다. 농업이 발달하니까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수공업이 발달한다. 뭐 비단, 차, 제철 이런 거.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역시 이제 뭐도 발달한다. 상업, 물건을 거래해야겠죠.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와 시장이 나타난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 화폐 경제가 이제 크게 발달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밖으로도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니까 조선술과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항해술이 발달해서 이 항해술의 대표적인 어, 유물은 이제 나침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세금과 무역을 전담하는 시박사가 설치가 된다. 이게 다예요, 지금 교과서 읽기. 그러니까 이게 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문제를 풀어서 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있죠. 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 문제나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더 작업을 해두는 거예요. 밑에다가 작업을 해놓든 공책에다 내가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놓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두면 저 얘네들은 지금 외울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 읽기는 여기까지. 아, 뒤에 또 있나요? 아, 사회와 문화 여기도 있네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힘들어서.